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관한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74강이고요. 373강에 이어서 보다 견해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견자는 우리가 34강에서 배웠고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법규,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속옷 촌자입니다. 자, 법규. 자, 왼쪽에 보면 남편 사내부가 있습니다. 남편 사내부는 우리가 77강에서 배웠고요. 어원은 결혼한 남자다. 자, 글자에 보면, 자, 일단 그림을 보면 위쪽에 이렇게 상투가 보이죠? 글자 위에도 보면 이렇게 상투가 보입니다. 자, 결혼한 남자. 결혼한 남자는 드디어 결혼을 해서 뭐가 된다? 어른이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사나이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자, 그러면 남편 사내부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보면, 자, 어른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자, 어른들은 법을 지키겠죠? 어린이들은 무엇을 모르니까 법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어른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사내부가 곧 법의 의미가 되고 음은 뭐가 된다? 규가 된다. 자, 이 글자에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는 오른쪽에 있는 보다 견자만 이렇게 바꾸어 준다면 전체적인 간체의 모양이 완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법규, 그 다음에 뭐 규칙 이런 단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속옷 촌자가 있는데요. 자, 속옷 촌 왼쪽에 사람인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친하다 친자가 있습니다. 친하다 친자는 우리가 예전에 252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설명하면서 눈 앞에 놓여 있는 땔감이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도끼를 메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죠. 자,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했다는 거니까 도끼근, 나무목, 그리고 그렇게 해온 땔감을 앞에다 나란히 세워놨다는 거죠. 내 눈 앞에다가 세워놨다. 그래서 근데 그 글자에서 무엇을 뺐다? 도끼 근자를 빼고 보다 견자와 나머지 이 부분이 만나서 친하다. 내 눈앞에 놓여있는 땔감.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땔감. 가깝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되었다? 친하다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간체는 왼쪽에 이 부분만 가져다가 썼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 친하다 친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뭐가 되었다? 초원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입는 옷인데 그 중에 어떤 옷이다? 속옷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에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는 속옷도 옷이기 때문에 왼쪽에 보면 오드자를 갖다가 썼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마디촌자가 옆에 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디촌의 음이 촌이죠.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촌과 여기에 마디촌의 음이 같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음이 같은 것을 간체로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 의자와 마디촌을 합쳐서 간체를 새롭게 형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옷 촌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 속옷 촌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깨닫다 잠각, 그리고 너그럽다 관인데요. 깨닫다 또는 잠을 자는 잠각,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요. 신규로 배우겠습니다. 배우다 학자입니다. 자, 배우다 학자를 한번 써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 누가 앉아있죠? 이렇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 모자에 머리에 쓰게 되는 이 학사모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에 끈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 있는 끈도 있죠. 자, 이런 학사모를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죠. 자, 양쪽으로 이렇게 생긴 모자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자,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이런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쓴다면 여기에 있는 글자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안쪽에는 자, 이렇게 X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쓴다면 여기 글자에 있는 이 모양까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들 사람자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아들 사람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뭔 뜻이다? 배우다 학. 우리가 학교, 학생 할 때 학자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깨닫다 잠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다 견이 들어있는데요. 자, 보고, 배우고, 깨우친다. 깨우친다는 건 뭐다? 잠에서 깨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잠을 잔다는 거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고요. 잠에서 깬다는 거는 배워서 알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과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잠이라는 뜻을 같이 갖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의 모양은 어떻게 썼다? 간체의 모양은 이렇게 컴마 3개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용 모양 그대로 쓰고 나머지 아래쪽에는 아들 사람 자를 넣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가 무엇을 넣었다? 보다 견자를 넣었다. 자, 보고 배우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체가 컴마 3개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간체가 보다 견자의 간체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죠. 자, 이 글자는 여러 번 보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감각 또는 뭐 착각한다 할 때 각자이고요. 자, 아래쪽에는 너그럽다 관이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건 뭔가 널찍하다. 굉장히 뭐가 넓다 그런 뜻이죠. 그 사람 마음으로 치면 굉장히 용서를 해주는 사람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원은 집이 넓다 그런 뜻입니다. 집이 넓다. 자, 집이 넓으니까 위쪽에 보면 집면자가 들어가 있는 건 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집에 키운 화초를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집, 그만큼 마당이 넓다. 엄청나게 넓은 화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 풀초와 굉장히 유사한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쪽에 보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자,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풀초라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면, 풀초, 보다견.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 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체는 이 풀초 모양과 비슷한 거를 그냥 풀초로 썼고요. 아래쪽에는 보다 견자의 간체 바꾸고 점이 없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우리가 너그럽게 하는 관용. 자, 관용이라는 거는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대하다. 너그럽게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다 잠각, 너그럽다 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4강에서 보다 견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4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